수특 독해 연습 1강 1번. 답은 3번이고요. 1번은 3번. 1번은 쉬웠어요, 문제는. 자, 2번에 1번이고요. 3번에 2번. 4번에 1번. 5번에 1번. 6번에 1번. 7번에 2번. 8번에 1번. 9번에 3번. 9번에 3번. 10번에 1번. 11번에 2번. 12번에 4번. 자, 12문제 한번 맞은 틀린 개수 세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계속 씨름하게 될 교재예요. EBS 교재.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30 몇 % 정도는 지문이 똑같이 나온다, 수능에. 직접 연계가 돼서. 그리고 키워드만 연계되는 간접 연계도 등장을 한다. 그래서 수능 난이도가 EBS 지문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대충 여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단어도 무조건 EBS 수준에 맞춰서 수능이 나옵니다. 하나 틀린 사람? 12개 중에 2개 틀린 사람? 3개 틀린 사람? 4개 틀린 사람? 여러분? 4개 틀린 사람 없어? 5개 틀린 사람? 또? 없어? 5개 틀린 사람? 어제 반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어제 그래도 4개 5개에서 손을 잔뜩 들던데. 6개 틀린 사람? 왜? 손들 기회를 놓친 거야? 6개보다 더 많이 틀렸어?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풀었니?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풀이를 해보자. 여러분, 이 느낌을 기억하세요. 와, 씨, 풀었는데 존나 어려워. 나 좋될 것 같아, 수능. 이 느낌을 기억하시고, 왜냐면 점점 풀이할수록 EBS식 논리와 단어의 난이도가 맞춰져서 좀 더 이제 너희 실력이 오르면 할만해요. 지금은 많이 틀린 게 정상이고, 어제 하나 틀린 애가 정말 이상한 거고, 그죠? 하나 틀리고 걔는 다 풀고 놀고 있더라고, 시간 남아서. 쩔지기지.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는 될 수 없고, 그래도 좀 근접하게 될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합시다. 자, 1번 봅시다. 1번은요, 항상 빈칸 추론은 빈칸 문장이 주제다, 그죠? 주제문 여기 있고, 사실상 여기 있죠. 요 위엔 단서가 없어요. 단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위엔 읽을 필요가 없어요. 밑에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하지만 우리 이제 지문의 이해를 위해서 위에부터 좀 이따 읽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 문장 먼저 읽고 뭘 잡아내야 될지를 잘 잡아볼게요. 모든 그러한 여분의 추가적인 공간은요, molecule 뜻이 뭐죠? molecules, 분자들 사이에, 분자 사이사이에 추가적인 공간은 is y하고 y 앞에 선행사도 reason이 생략될 수 있어요. 관계 부사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인데, 왜 빈 공간이 있냐면 바로 얼음이 dense 왜였죠? 뭐였지? 빽빽한, 밀집된. 얼음이 덜 빽빽하기 때문에 그래요. 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보다? liquid, 액체적, 액체 상태의 물보다 얼음이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러한 이유가 되는데, 추가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은 얼음이 뭐 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 보세요. 잡아야 될 건 얼음의 특징이에요. 얼음의 특징. 나머지를 읽어보시면서 얼음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물이 얼음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실제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위해서 위에는 전혀 읽을 필요 없고요. 밑에만 읽으시면 되는데, 근데 EBS 지문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내신 대비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near라는 것이 동사도 된다. 어디에 근접하다. 자, 온도가 0도씨에 근접할 때 물 분자들은 시작하는데요. bond 뭐죠? 결합하다. 그죠? 명사로는 유대관계 이런 뜻이고요. 서로 간에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투부정사가 있죠? 우리가 투부정사를 주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중딩 때 배웠어요. 앞에 물 분자가 결합되는 건 이 물 분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죠. 그 뒤에 투부정사는 항상 그 결과 뭐뭐 하다로 해주는 게 정확해요. 그 결과 형성하게 되는데, 합치고 나니 형성하게 되는데 바로 크리스탈, 결정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요 발음 주의하세요. 수소 우리가 H라고 화학 시간에 배우죠? 뭐다? hydrogen 이라고 발음하고요. hydrogen.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발음으로 뭐예요? 아톰. 존나 촌스러워. 원래 영어 발음 뭔지 아요, 여러분? atom이라고 말해요. atom. 따라해봐봐. atom. atom. 이거 발음 중요합니다. 듣기로 이 단어가 나왔을 때 atom이라고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어. 그죠? atom이라고 발음할 줄 알아야 돼. 늘상 말씀드리면 여러분,
비타민의 영어, 이거는 듣기로 나오죠. 비타민의 영어 발음이 뭐예요? 이거 vitamin, 그죠? 물론 영어는 비타민이라고도 해요. doctor, I need vitamin 이렇게 존나 멋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영어 우리 미국식 영어를 배우잖아. vitamin이라고 발음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발음 못하는 거. 산 발음해봐. 아 씨발 귀. 내 귀 다 뭐라 그래. 마운틴. 여러분 이게 T-A-I-N이요. 이게 틴이라고 발음 안 해요. 어떻게 하냐? mountain. 나중에 들어보세요. 틴이라고 무식하게 안 합니다. T를 이거 되게 뭉개버려요. mountain이라고 하고 단추 영어로 뭐죠 여러분? 버튼. 제발 하지마 그렇게. 어떻게 button 이렇게 button. 내 말이 농담하지? 진짜 이렇게 발음해요. T 발음이 들어가면 거의 뭉개입니다. 그렇게 발음할 줄 알아야 돼. 버튼 이러면 안 돼. 영국에서 할 거면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우리 미국 영어를 많이 하잖아. 자 봅시다. 그 다음 계속. 자, 이 수소 원자들은요, 각각의 분자에 있는 수소 원자들이 연결되고 결합되는데 바로 산소의 원자들과 다른 분자에 있는 산소의 원자들과 결합돼요. 내용을 굳이 파고들어서 상세히 알 필요 없어요. 뭐만 알면 된다. 분자끼리 결합되네. 분자끼리 결합되네. 뭐 0도씨가 되면 안에 있는 분자끼리 결합하는 거구나, 합쳐지는 거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과학 원리까지 깊게 알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 resulting이라는 result라는 동사 많이 배웠죠. 뭐뭐로부터 결과가 나오다 이런 뜻이고, resulting은 그 결과로 나오는 이란 뜻이고, 요게 동의어가 제가 뒤에 정리해놨어요. resultant라는 게 완벽한 동의어가 다른 지문에 쓰일 겁니다. 나중에 그런 결과로 나오는 구조는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양의 공간을 말이죠. 두 개 사이에서, 두 개의 분자 사이에서. 그 다음 보세요. 뭐보다 하냐, 뒤에 there was 뒤에 스페이스가, 앞에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뒤에 스페이스를 생략했다고 보시면 돼요. 즉 공간이 있었던 것보다 이렇게 돼요. 뭐 했을 때 공간이 있었던 것보다 그 분자들이 자유롭게 floated, 떠다녔을 때. 어떻게 떠다니냐 보세요. about 이라는 건 여러분이 숫자 앞에 쓰면 대략, 일반적으로 뭐뭐에 대해서죠. 이 장소나 행위에 쓰면 여기저기라는 뜻이에요. 여기저기, 주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분자들이, 물속의 분자들이 자유롭게 여기저기 액체 상태로 떠다녔을 때 공간이 있었던 것보다 더 큰 빈 공간이 만들어지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생각해보세요. 되게 물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분자들이 되게 자유롭게 이동을 해. 자유롭게. 그럼 빈 공간이 있어. 지 맘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빈 공간이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채워지죠. 지 맘대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 플렉서블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 상태일 때는 빈 공간이 있을까 없을까? 분자 사이에. 없어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채워진단 말이야. 여기 0도씨에 근접하게 되면 위에서 뭐라 그랬니? 분자끼리 결합된다며. 결합되면 결합이 강제적으로 되는 거죠. 강제적으로 됐잖아? 빈 공간이 많이 생길 수 있지. 그 빈 공간에 누가 끼워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서로 막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음으로 바뀌게 되면 중간에 뭐가 뻥뻥 뚫린 빈 공간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죠. 요 컵이 있으면 컵에 물을 따라서 얼리면 나중에 그 얼음이 어떻게 돼? 컵으로 위로 볼록 튀어나오게 되죠. 그죠? 얼게 되면 부피가 더 커진다. 그 이유가 뭐다?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분자와 분자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결합되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를.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보세요? 이러고서 이제 빈칸으로 들어가. 사실 우리 읽었지만 빈칸의 주제를 잡는 데는 전혀 단서가 없습니다. 얼음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땐 읽지 않아도 되는 문장이었고요. 자, 그 뒤에 보자. 그래서 얼음의 특징이 뭔지를 그 뒤부터 우리가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물의 특징이 나옵니다. 물의 이러한 특징은 좋은 소식인데요. 물고기와 다른 동물들에게, 물 밑에 사는 동물들에게는 되게 좋은 거예요. wherever가 접속사로 이런 뜻이 있고요. 어디든지 간에 바로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 사는 생물체에겐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형광펜 어려운 문장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얼음의 특징이 나오기 때문에 지문의 주제를 잡아서 빈칸을 풀이하고 나머지 실제로 또 안 읽어도 돼요. 자, 봅시다. 물이, 자, 예를 들어서 호수에 있는 물이, 보세요. to freeze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위에서 파악했던 얼음의 특징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좀 잘 봐야 돼. 단서가 나온다. 우리가 빈칸으로 들어가야 될 건 얼음의 특징을 잡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호수의 물이 얼기 시작할 때, 얼음이 형성될 때 그 첫 번째 tiny는 뜻이 뭐라고요? tiny, 아주 작은. 첫 번째 아주 작은 얼음 결정들이, 요게 해석이 좀 어려운 게 요렇게 짧게 묶어주고 수식하고 요 구조 결정들에 대한 동사 remain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형성되는 얼음 결정들이 남아있는데
표면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얼음이 어디에 형성된다? 호수의 맨 위에 얼음이 형성돼서 맨 위에 수면이 온다 이런 얘기로 수면이 온다. 그래서 얼음의 특징은 뭐다? 위에 있다, 위에 있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떠 있다라는 얘기를 단서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단서를 볼까? 자, 결국에 떠 있는 얼음에 얇은 층, 얇은 막이 형성될 것인데 물의 표면에 막이 형성될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콤마 위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법 시간에 배웠죠. 뭐로 바꾼다? 주로 and 플러스 선행사로 바꾸는데 선행사로 잡을 만한 건 앞뒤 문맥 보면 얇은 층, 막이를 레이어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형성되는 얇은 층이 seals in, 막는다는 얘기예요. 봉하는데 액체 아래에 있는 액체의 물을 막아버리게 돼요. 그리고 keep A from ing도 외웠죠. 뜻이 뭐라고? A가 뭐뭐하지 못하게 막다. 대명사 is은 바꿔줘야 되지. 앞에 있는 호수, 수면 아래에 있는 물을 받는 거예요. 수면 아래에 있는 물이 어는 것을 막아주고 방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체가 살 수 있다. 얼음의 특징 나왔네. 뭐다? 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물이 얼게 되면 위로 뜬다. 수면에 막이 형성된다. 따라서 밑에 생물체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재밌는 주제입니다. 자, 좀만 더 확인 차원에서 읽어볼게요. 만약에 물이 좀 더 빽빽하게 밀집되게 된다면 뭐 할 때? 그 물이 얼 때 말이죠. 가정을 하는 거야, 반대로. 만약에 물이 얼 때 위로 가지, 그 공간이 생기지 않고 빽빽하게 들어차면서 얼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어떠한 방식이냐면 대부분의 물질, 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바로 얼음의 결정들이 keep ing죠.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면서 지금 원래 물은 공간이 생기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빽빽하게 들어찬다고 가정하면 무겁기 때문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떠있을 이유가 없죠. 밑으로 가라앉게 될 거다. 그럼 문제가 뭐냐? 그렇게 되면 결국에 호수 전체가 would be frozen solid, 딱딱하게 고체처럼 얼어붙게 될 거예요. 맨 윗부터 바닥까지 말이죠. 그렇게 얼어붙는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사는 물고기들에게. 그래서 마지막에도 딱히 단서는 없습니다. 단서는 바로 위에 나왔다. 얼음의 특징은 바로 빈 공간이 생기면서 수면 위로 뜨게 된다. 따라서 호수가 어는 것을 방지한다. 지문의 주제는 뭐다? 바로 겨울에 영하의 날씨에 호수가 전체가 다 얼지 않는 이유가 되겠죠. 그죠? 수면만 얼어서 막을 형성해준다. 보호막을 형성해준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답은 floats가 될 수밖에 없고요. 2번으로 가볼게요. 자, 2번은 일단 간단해요. 빈칸에 보시면 항상 빈칸 문장 먼저 읽으셔야 되고, 자, it은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을 봤습니다. 좀 이따 파악해보고, 자, 그거는 단지 저에게 이렇게 보였는데 as though는 as if랑 똑같아요. 뜻이 뭐죠? 마치 주어가 동사하듯이, 마치 쉐바라는 애가 나와. 누군지 아직 몰라. 아마도 여자겠죠? 쉐바라는 애가 뭐인 것처럼 저에게 보였어요. 뭐 쉐바가 한 일이 뭐냐? 라고 보시면 되는데, 쉐바가 한 일이, 사실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요 뒤에 문장을 읽고서 대략적으로 답을 정했어요. 짧기 때문에 읽어 적었거든? 한번 그렇게 접근을 해볼까? 뒷문장 보고도 단서가 좀 나오는데, 보세요. 쉐바가 한 일이 뭐냐? 이 뒤에 있는 건, 빈칸 뒤에 있는 건 항상 앞에 있는 빈칸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그랬죠. 관련이 있다. 어떤 누구든지 간에 헐렌 쉐바겠죠? 쉐바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뭘 해야 될지 쉐바한테 말하거나 시킨 사람이 없어. 그죠? 하이픈 앞에 있는 거죠. 설명해줘. 다시 말해서 쉐바죠. 쉐바는 autonomously, 자동적으로, 지가 알아서 이래. 자동적으로 지가 알아서 결정을 딱 해버렸는데 뭘 결정했냐? 뭔가 앞에서 책이 나오나 봐. 그 책이 누구 거라는 거? 쉐바 본인이 아니라 사라 거라는 거. belong to가 뭐뭐에 속하다 누구 거다 이럴 때죠. 그 책이 사라 거라는 거를 바로 그냥 지가 알아서 결정해 버렸어요. 그럼 쉐바가 한 행위는 뭐다? 그 책이 내게 아니다 이런 얘기. 내게 아니다. 그 책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 거다라고 정해줬다 이런 얘기죠. 가장 비슷한 건 어휘가 일단 set things right 뭐다? 뭐뭇을 바로잡다예요. 상황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잡더라 라는 게 일단은 대략적으로 유추가 돼요. 이제 위에 읽어보면서 확인을 해볼 텐데, 위로 다시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기 있죠? 족수 쉐바가 등장하는 부분 여기 나오거든. 쉐바가 한 행위가 명시가 되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풀을 멈췄어야 돼. 이 뒤엔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자,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 저는 witness 목격했는데요. 놀라울 정도의 a set of는 그냥 한 세트의 혹은 1년의 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해서 그래요. 놀라운 일련의 행동들을 목격을 했는데요. 한 집단의 침팬치들 사이에서, 이 침팬치는 관계에 사는 항상 앞에 있는 거 받아들여 그랬죠. 이 침팬치는 제가
period가 기간이고요. 기간을 갖고서 하는 건 정기적으로라는 뜻이 돼요. 정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했던 애들이고요. 일단 우리가 쉐바의 행동을 잡아야 되는데 사라만 나오면 일단 사라는 보이는데요. 사라는 좋아하는데요. 책을 보는 것을. 그리고 그래서 제가 방문할 때 occasionally란 부사 우리 배웠죠. 뜻이 뭐였죠? occasionally 뜻이 뭐였지? 가끔, 때때로 외웠던 적이 있고. 자, 저는 그래서 가끔 가져다 주었습니다. her는 누구? 사라죠. 사라에게 아이들의 책 한 권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 책은요. can withstand의 단어 뜻이 뭐죠? withstand 뜻이 뭐죠? 뭐지? 뭐뭇을 견뎌내다, 견디다, 참다는 동사입니다. 요거의 동요를 제가 뒤에 정리해놨는데 일단 bear란 동사 있죠. 요게 품다란 뜻도 있고 견뎌내다, 참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요고 그리고 또 tolerate 얘도 참아내다, 견디다, 참다고요. stand란 것도 있고 endure란 단어도 있고요. 다 정리해놓은 거예요. 외워보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persevere란 좀 어려운 단어도 요것도 참다, 견디다라는 동사의 동요입니다. 죄다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withstand가 나왔지만 제 말 틀림없어요. 뒤에 어떤 다른 지문, 다른 날에 푸는 지문에는 이 중에 뭐가 더 동요로 나옵니다. 돌려 쓰는 동요예요. 자, 이 책은 견딜 수 있는 책인데 바로 침팬지들의 핸들링, 손길을. 침팬지가 막 험하게 다룰 거 아니야. 그걸 견딜 수 있는 좀 튼튼한 책을 갖다 줬다 이렇게 돼요. 적어도 몇 분 동안은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책을 말이죠. 저는 주었어요. 사라에게 사라 본인의 책을. 그리고 사라가 항상 받아줘. 사라가 실제로 책을 읽기도 전에 하퍼라는 다른 애가 또 등장을 해요. 콤마 후는 and he죠. 남자로 치고. 그리고 하퍼라는 애가 이 시점에 그 당시에 더 나이는 많았지만 이렇게 연결돼요. 더 나이는 많았지만 여전히 보세요. 요 단어를 아마 몰랐겠죠. 하지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일단 뭘 구분해라?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일단 구분해라. 일단 미스란 단어가 들어갔다. 미스는 뭐라고 이건? 미스는 wrong이라는 뜻이고 잘못. 그래서 일단 뭐다? 나쁜 뜻이구나라고 넘어가셔도 돼요. 직구준이라는 뜻이고 나이는 더 많았지만 여전히 되게 안 좋은 애였는데 이런 하퍼가 하는 행위를 보세요. 하퍼가 그쪽으로 갔고 사라 쪽으로 갔고 it은 위에 있는 책이겠죠. 사라의 책을 took away 뺏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나쁜 행위가 나온다. 자, 그 다음 사라는 struggle 몸싸움을 투쟁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퍼와 말이죠. 바로 하퍼가 그 책을 가져갔을 때 굳이 몸싸움하거나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사라의 경우가 나왔고 그 다음 이제 쉐바가 등장해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순간이 지난 후에 쉐바가 드디어 등장을 하죠. 쉐바는 명사, 콤마, 명사 동격이죠. 누구냐면 매우 똑똑한 암컷 침팬지인데 그 쉐바가 didn't appear 보이다고요. 그 뒤에 투부정사가 왔고요. 저에게 notice 뜻이 뭐라고? 뭐뭇을? 알아채다. 알아챈 듯이 보이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무엇을? 바로 하퍼의 행동. 하퍼의 행동은 어떤 행동? 사라의 책을 빼앗는 그죠? 절도. 그 절도 행위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쉬는 누구? 쉐바겠죠. 쉐바는 행복하게 먹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본인의 말린 망고를 먹고 있어서 못 본 것 같은데 하고 여기까지가 죄다 지금 쉐바에 대한 설명이고 그런 쉐바가 동사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런 못 봤던 쉐바가 하퍼에게 다가갔습니다. 보고 나서 그리고 took the book 그 뺏은 책을 다시 가져다가 그로부터 뺏은 그 책을 다시 가져갔어요. 빼앗긴 책을 쉐바가 다시 가져갔어요. 그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럼 봐봐. 이걸 우리가 아까 뒤에서 읽었던 거 연결시키면 답이 나오죠. 뒤에서 이 책 가지고 결과적으로 쉐바가 한 행위가 뭐죠? 이거 뭐다? 누구 거다? 사라 거다라고 돌려줬잖아. 결정해줘 버렸잖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래서 뭐다? set things right 맞음을 여기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죠. 쉐바의 행위가 나왔기 때문에 보디엔 읽지 않아도 풀 수 있다.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읽어봅시다. 자, 이것은 이렇게 돌려준 것은 in itself 그 자체로는 뭐가 아닐 건데 놀라운 게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다른 놈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typical 뜻이 뭐죠? 전형적인, 일반적인, 되게 흔하게 있는 일이기 때문인데 바로 한 집단의 구성원 사이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 구성원들이란 aren't clearly dominant 그리 그렇게 지배적이거나 우세하지 않은 놈들 사이에서는 뺏고 뺏기고 하는 건 갖다 주고 하는 건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건 뭐였냐면 놀라웠던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 책을
이거 여기서 이제 쉐바가 뛰어난 점이 나오죠. 특이한 점이 그 책을 쉐바 본인에게 간직시킨다는 얘기는 그 책을 쉐바 본인이 가져가기보다는 쉐바는 즉시 그 책을 사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려고 가져가는 건 흔하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 빼앗긴 책을 다시 자기가 뺏어서 남에게 주는 건 되게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되게 특이한 점이었다.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쉐바의 행동이.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요. 자, 뭐가 없어? 여기 잘 보세요. 없었는데 울음소리나 소리 내는 게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리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 사인 정도로 표시나 징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어떠한 징후가 없었는데 어떠한 표시나 징후가 없었냐면 제가 첫 번째 알아챌 수 있는 어떠한 징후는 없었어요. 또 두 번째 요 that은 얘 vocalization을 선행사로 삼습니다. 수식을 해요. 또 어떠한 소리가 없었냐면 might indicate 뜻이 뭐라고 이거? indicate 외웠죠? 뜻이 뭐라고요? indicate 무엇을? 나타내다 표시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뭐를 나타내줄 만한 소리가 없었냐면 사라가 아까 책 뺏긴 애죠? 사라가 distress 요 단어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 수능엔 안 줍니다. 고통을 주다. 주로 정신적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BPB니까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가 되겠죠. 책을 빼앗긴 사라가 바로 하퍼의 그런 절도 행위에 의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아서 되게 괴로웠다 라는 어떠한 표시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라가 책 뺏긴 들어가 울어가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서 쉐바가 그 모습에 너무 불쌍히 여겨서 책을 갖다 준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책을 뺏긴 사라가 되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표시도 없었고요. 그리고 자, no 보세요 이거. 자, 요거 뜻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no의 뜻이 동의어는 뭐라 그랬죠? neither 혹은 neither 라고 했고 뜻은 뭐다? 뭐뭐도 역시 아니다라고 우리 외운 적 있죠. 그죠? 앞에 부정이 있을 때 한해서 뒤에 쓸 수 있는 편. 그러니까 뭔가 슬퍼하는 표시도 없었고 또 뭐도 없었냐? 뒤에 거도 역시 없었어요. 이렇게 돼요. 또 뭐가 없었냐면 쉐바가 어떠한 그 사라의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달래주기 위해서 노력했었다는 어떠한 표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쉐바가 책을 다시 뺏어서 사라에게 돌려준 건 뭐 감정적으로 되게 동요돼서 한 행동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정서적으로 제가 불쌍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걔 머릿속에 뭐가 있었다? set things right 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정적인 동요 없이 그냥 원래 그대로 되돌려 놓으려는 습성이 특이하게 쉐바에게 보이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얘기한 겁니다. 요거를 자, 어떠한 그런 감정적인 동요에 대한 공감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었고요. 그것은 단지 저에게 보였는데 마치 쉐바가 그냥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는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돌려줬던 거예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지문의 주제는 뭐지? 지문의 주제는 바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쉐바의 특수성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되게 독특하게 관찰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라고. 다른 침팬지에겐 관찰이 되지 않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글로 썼겠죠. 자, 3번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쉬는 시간은 아까 단어시험 못 보신 분들 단어시험 마저 보시고 봅시다. 자, 요게 첫 문장의 해석이 좀 어려워요. 사실 별 얘기 아닌데 단어가 좀 어려운 게 몇 개 있는데 일단 dimension이란 단어는 알아야 되죠. 여러분 3D에서 알 수가 있지. 3D가 뭐라고 이게? 3D가 뭐예요? 입체. 뭐니? 3dimension의 줄임말이에요. 여기 뭐다? 바로 차원이라는 차원. 3차원을 우리가 입체를 하잖아요. dimension 차원이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 한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 차원이란 마음, 생각의 innate이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하고요. 일단 뜻은 얘는 타고난 혹은 내재된 이란 단어예요. 동의어를 마찬가지로 많이 보게 될 텐데 이런 게 있어요. in이란 단어가 주로 많이 들어가고요. inborn, 갖고 태어난, 타고난, 내재된. 또 재윤아, intrinsic 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inherent, 여기에 물려받은 이란 뜻이거든. 동의어로 쓰이고요. 조금 어려운 게 hard하고 wired란 단어가 있어요. hard가 이게 몸체라는 뜻이거든. 몸체에 wired 이미 연결되어 있는, 갖고 태어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지금은 innate이 나왔지만 다른 지문엔 이러한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미리 외워두세요. EBS의 동의어는 항상 해마다 뻔한 것이 나온다. 근데 그 뻔한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뻔한지 몰라요. 그래서 틀립니다. 이 중에서 지금 innate만 알면은 전혀 써먹을 데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볼까요?
의미에 대한 생각의 타고난 탐색의 한 가지 차원은 뭐 개떡 같은 소리야. 이따가 단순화 시켜보고. 요것도 외운 적 있는 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have to do with의 뜻이 뭐다?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have to do with는 뭐뭐와 기억나요? 관련이 있다는 뜻으로 외운 적 있다. 요게. 근데 요게 요 사이에 something이 들어가면 뜻이 뭐라고? 뭐뭐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뜻이 되고, nothing이 들어가면 뜻이 뭐예요? 뭐뭐와 관련이 없다가 돼요. a lot 같은 게 들어가면 뭐뭐와 많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have to do with라는 기본형을 알아두시고 뭐뭐와 관련이 있다. 자, 다시 해볼까? 의미를 위한 마음의 혹은 생각의 타고난 탐색의 한 가지 차원, 한 가지 측면은 관련이 있는데, compel이라는 게 원래 강요하다죠. 하게 만든다. 그래서 분사가 돼서 강력한이라는 뜻이 돼요. 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과 관련이 있어요. 빈칸에 대한 강력한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렵죠? 단순화 시켜봐야 돼. 빈칸에 들어갈 게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야. 주어는 뭐냐면 왜 우리 인간은 의미를 파악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야. 왜 우리 인간은 의미를 파악하려고 그러냐? 바로 빈칸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의미 탐색이란 뭐냐? 의미 탐색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의미 탐색이란 뭐냐를 잡아내시면 돼요. 인간에게 의미 탐색이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냐를 잡아내시면 돼요. 그렇게 단순화 시키시고, 자, 그 뒤에 예시를 한번 읽어보고 단서를 잡아서 여기 중반 부분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간이 왜 자꾸 의미를 찾느냐? 의미를 찾는 이유는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약 9살짜리 소녀가 있는데 최근에 묘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녀가 이해했던 것을 하고 투부정사 뭐뭐라고 원인이라고 이해했던 것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가장 최고의 치료법도 9살짜리 소녀가 설명을 했어요. 뭐에 대한 원인과 치료법? 바로 lung cancer, 폐암에 대한 원인과 치료법을 9살짜리 소녀가 설명을 했대.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이니 불가능한 일이니? 불가능한 일이죠. 소녀는 했대. 그 뭐야? 요 암 치료나 원인에 대한 의미를 자기가 탐구하고 파악했다 이런 얘기로. 그 왜 그러냐? 소녀가 왜 그런지를 파악한 빈칸에 그게 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어디 보자고. 이 소녀는 엄청나게 명확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럼 이제 이게 왜 발생했냐? 이 소녀의 해당 암 폐암에 대한 관련 흥미는요, spark 촉발이 더 먼저 옛날에 되었었는데 그 사실에 의해서 동격대시예요. 그 사실이란 즉 그 소녀의 엄마가 diagnose 왜였죠? 뜻이 뭐라고? 뭐라고요? diagnose 뜻이 뭐라고? 진단하다. 그 소녀의 엄마가 옛날에 진단이 되었었는데요. 바로 그 해당 질병인 폐암에 진단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 뒤에는 분사구문인데 prompt가 동사로 촉구하다, 재촉하다는 뜻이거든. 뭐뭐 하면서 하자. 그러면서 촉구하게, 재촉하게 되었는데 바꿔줘야 되죠? 그 9살짜리 소녀가 읽도록 촉구했어요. 되게 많이, 얼마만큼? 그녀가 그 폐암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만큼 많이 읽도록 촉구했습니다. 읽었다는 얘기는 의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의미에 대한 탐색을 하게 만드는 그 힘은 무엇의 힘이다? 바로 엄마를 좀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목적이 확실했다. 그래서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가장 비슷한 게 지금 논리, 목적, 기억, 창의성, 이거 뭐죠? 예측 가능성 다 아니고 목적이 가장 뛰어나죠. 동기부여가 되더라. 그래서 2번으로 잡을 수가 있다. 나머지는 읽을 필요가 없다. 왜? 뒤에 뭐가 없다 여러분? 뒤에 항상 역적이 없으면 끝까지 주제가 바뀌지 않는다. 동일해요. EBS 지문도. 자, 우리 내용 파악을 위해서 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어려워요. learning 있죠? 요게 주어로 명사로 쓰였습니다. 학습이라고. 데디아의 소식을 받는 학습이란 주어예요. 학습이란 게 있는데, 자, 요거를 해석을 한번 해볼까? 조금 어렵지만 요거를 갑자기 긴장되지. 갑자기 긴장되지. 하용해볼까? 자,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이게 여러분들이 좀 EBS 단어가 좀 실력이 늘고 해석이 좀 빠릿빠릿하게 되면 풀이가 좀 빨라지는데 아직은 좀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는 발표를 못 시켰어요. 풀이 하나로 바빠갖고. 오늘은 조금 그래 내가 좀 속도를 내고 있거든. 발표까지는 몇 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는 못해도. 자,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체크한 문장은 다 어려운 문장이에요. 어려운 문장. 이걸 능수능란하게 해석을 하는 친구가 이상한 거야. 막히는 게 당연하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심지어는 해석을 하고도 완벽히 하고도 우리나라 말로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걸 풀이해주는 게 저 역할이고 해보도록 하자. 배우는 것은 근데 어떠한 배움? 자 보세요. 여기서 막혀. reduce 근데 reduce란 동사는 알죠? 뜻이 뭐예요? 뭐뭇을? 감소시키다 줄이다. a울이 붙은 거야. 뭐다? 축소될 수 있는, 줄어들 수 있는. 해보자. 축소될 수 있는 학습. 이렇게 돼. 뭐로 축소된다? 요거부터? 진실이거나 진실이거나 거짓인 사실들을 기억하는 암기하자. 암기하는 것으로 축소될 수 있는 학습. 뭔 개소리야 이게. 이해가 안 되지, 그지? 일단 직역을 해보자. 자, 그러한 학습이 동사로 가죠. is different from. 다르다. from 뭐와 다르냐? 요거부터? 배우는 학습과 다르다. 어떤 학습? 뒤에서 또 수식을 해요. 어떤 학습? engage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게 하다. 어떠한 학습과는 다르다? 하게 만드는. 뭘? 이거 죄에다 묶어주셔야 돼. EBS 이런 게 자주 나와요. 콤마 하나로 쫙 하나로 묶어주는 거, 형용사를. 어떤 학습? 행위자 중심이면서 적응력이 뛰어난 혹은 응용력이 뛰어난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학습과는 다르다. 자 보세요. 해석을 했어. 뭔 말이야 이게? 자 보세요. 앞에 주어가 뭐냐면 가짜냐 진짜냐, 참이냐 거짓이냐의 사실을 암기하는 것으로 축소될 수 있는 학습이란 뭐냐면 그냥 단순 암기를 말하는 거야. 시켜서 하는 거. 피동적이고. 단순 암기는 뭐와 다르냐? 지금 얘가 9살짜리 소녀가 한 건 이거지. 그지?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책을 봤잖아. 능동적으로. 자기가 중심이 됐잖아. 그래서 의사결정 내렸잖아. 뭐다 이건? 능동적인 학습을 말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피동적인 단순 암기는 능동적인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한 학습과는 완전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위에 주제로 다시 돌아가죠. 바로 인간의 의미 탐색은 어떤 힘에 의해서 촉발된다? 바로 목적의식에 의해 촉발된다. 목적의식에 의해서. 만약에 이 9살짜리 소녀한테 그냥 얘가 의대 진학하기 위해서 뭐 의대 들어가서 1학년 과정에서 그냥 뭐 폐암에 관련된 사실만 암기했으면은 그거는 그냥 단순 암기에 해당되는 거지고. 하지만 얘는 뭐다? 엄마를 살리기 위한 목적의식에 의해서 공부를 했죠. 지가 알아서. 그게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진 거다. 그게 진정한 의미 탐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의미에 대한 탐색은 바로 목적의식에 의해서 시작된다가 질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별거 아닌 얘기를 졸라 어렵게 쓰죠. EBS의 특징이래요. 죄다 이제 박사, 석사학위 논문을 끌어왔기 때문에 우린 이걸 단순화시켜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주제가 뭔지 파악을 해야 된다. 자, 그 뒤에 봅시다. 고생했어. 자, 이러한 종류의 의사결정은 바로 그것의 결과인데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authentic이라는 단어 외웠나요? 안 외웠나요? 뜻이 뭐였죠? 2번인가 등장했지 우리 수능 완성 풀면서 저번 주까지. authentic 뜻이 뭐죠 여러분? 진짜인, 제대로 된, 진정한이라는 단어고 동의어 제 외우라 했죠. 뭐였어요? 동의어 genuine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 뒤에 genuine이 나왔네. 그지? 앞에 authentic 한번 나왔으니까 확인할 수 있죠? 동의어 세트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와요. 우리 외웠던 대로 다 등장했던 겁니다 지금. 자 다시. 자 이러한 종류의 의사결정은 그러니까 잘한 거 그죠? 적극적인 의사결정은 뭐의 결과냐면 바로 그 학습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진정한 질문의 결과이고요. 이것은 on the basis of, 다음을 기반으로 한 것인데 바로 진짜 알고자 하는 욕구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 is란 동사 앞에 생략된 주어는 이시고요. is은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주어, 이러한 종류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은 원은 그냥 앞에 있는 의사결정을 받아서 원으로 받아준 거예요.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inevitably라는 단어 잠깐만 볼까요 여러분? 자, avoid가 뜻이 뭐예요? 뭐뭇을 회피하다. 그죠? avoid 피하다는 뭐냐면 걔가 위험한 게 뭔가 다가와서 걔를 바로 앞에서 피한 게 아니에요. 걔를 만나게 될까봐 미리 피하다는 느낌이 강하고 요거의 이제 옛 영어 말이 바로 evite라는 동사가 있어요. evite. 옛날에는 피하다를 avoid 말고 evite라는 영어로 썼습니다. 요게 이제 현대 영어로 넘어오면서 avoid로 바뀐 거예요. 근데 요게 그대로 좀 일부 성질이 남아있어서 evitable이 돼요. 이렇게 evitable. a를 붙여서. 그럼 뭐겠니 이거? evitable. 피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 되고 in이 붙으면 뭐예요? 그래서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 되고 그러니까 avoid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불가피하게가 됩니다.
자, 다시 이러한 의사결정은 어떤 것이냐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데 더욱더 복잡한 사고를 요구합니다. 요 또 위에 있는 요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의사결정은 의미에 대한 탐색 나오죠, 그죠? 의미에 대한 탐색인데 이 탐색이란 구성합니다. 행위자 중심적인 질문, 다시 말해서 적극성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독려하는데 더 높은 order라는 것도 명령, 질서 이런 거 말고 단계라는 뜻이 있다. 더 높은 단계 기능의 사용을 권고하고 독려합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은 주제는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의미에 대한 탐색은 바로 뭐의 힘 때문에 이루어진다? 목적에 대한 힘 때문에 이루어진다. 목적의식이 있어서 의미에 대한 탐색을 하게 된다. 그 질문의 주제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4번부터 풀이하고요. 단어 시험 안 보신 분들 지금 바로 봅시다. 아까 보시던 분 마저 이어보시고. 송원이. 제시요?